2차 방정식의 근계수 문제인데요. 여기까지는 다소 전형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다른 문제들과 좀 달라졌어요. 자, 희문고 2021년 내신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자, 표현을 해보면 알파, 베타는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이냐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자, 이 타이밍에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한번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5를 변형을 해야겠는데 얘를 이용하게 되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죠.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에다가 f를 취했다는 것은 얘를 f를 취한 것과 같다.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이 식이 0이 됩니다. 대칭적으로 베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베타도 마찬가지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f-x-1 빼기 4x가 0이 될 때, 자, 여기서 fx의 최고참 계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함부로 1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끔 문제집들에서 fx는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냥 x-알파, x-베타로 가야겠지만 이 문제상에서는 fx의 최고참 계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기 때문에 최고참 계수를 꼭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나서 식이 0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쓸 일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 있습니까? 이 수식은 예입니다. 예요. 그래서 그 수식을 이제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얘기, 항등식이죠. 항등식이니까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대입해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얘가 x 플러스 1 빼기 1이 되면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여기 대입을 하죠.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 빼기 4까지 합니다. 자,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식이 뭐가 되냐면 x제곱에 x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fx식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넘겨줍니다. k에 이렇게 써주고 여기까지 완성을 했는데 이 k를 모르죠. 그 k를 찾으라는 게 지금 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이제 이게 포인트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f 알파 플러스 1을 넣어야 됩니다. 자, 알파 플러스 1을 넣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알파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여기 x에 알파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에 알파 플러스 1 빼기 4. 이 수식이 어떻게 바뀌는가? 자,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3알파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차수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알파, 베타는 어떠한 녀석이 근이었는지 정보가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차수를 낮춰줘야겠어요. 그래서 넣어주면 2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뭐 알파 플러스 1이 움직이는 패턴대로 베타 플러스 1도 같이 움직일 테니까 얘 처리만 잘하면 됩니다. 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요 수식에
알파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2알파 플러스 2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2알파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럼 얘도 2베타 플러스 2로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4에 알파 플러스 1,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1에다가 1도 하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서 얘를 처리할 수가 있죠. 얘네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하면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여기는 이제 2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남을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K는 이라고 해서 2K는 4가 되고, 따라서 K는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죠. 여기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fx식은 2의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빼기 12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질문에서 요구하는 f인가요? f2를 대입하면 되겠다. 자,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보면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최고치 한계수가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여기 뭐 큰 변화 없이 수식 변형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서의 약간의 작업을 해주는데 차수를 낮추는 작업이죠. 알파 제곱 대신에 4-알파를 집어넣어라. 그럼 이런 수식이 된다. 그러면 대칭적으로 베타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방정식 만들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최고치 한계수는 1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자꾸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식 대신에 방정식을 넣어주면 대략적인 형태가 접근이 되게 되고, 여기에서 항등 변형을 합니다. 여기가 x, 독립변수 x가 될 수 있도록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집어넣어서 이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 최고치 한계수를 이제 찾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최고치 찾는 작업에서 이 알파 플러스 1이 들어갈 때요. 식에 들어갈 때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 최대한 차수를 낮출 방법이 또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더니 차수를 낮출 수 있더라.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적절한 계산으로 답이 나오게 되면서 fx도 완성이 되게 됩니다. 뭐 객관식 마지막 문제에서 약간의 변별력은 있었어요. 복소수로 표현된 식의 값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까지만 해도 꽤 좋은 문제였는데 10 이하가 되면서 문제가 좀 쉬워졌습니다. 조금 더 제가 일반화된 얘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이 문제를 뭐 20 이하, 100 이하 이런 질문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변형 가능성까지도 대비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P는 키워야 되고 Q는 작게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i를 곱해야 되는데 i의 P승이 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4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1승이면 i고, 2승, 그 다음에 3승, 4승 이런 4가지 타입이 계속 반복돼서 표현이 될 거고요. iq승은 여기만 부호가 다르고 여기는 그대로 갑니다. 여기 부호 다르고 여기도 그대로 간다. 자, 그랬을 때 이 1-i랑 곱해 가지고 양의 실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얘가 i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가 i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i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긴 그냥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1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1 빼기 i제곱이 되면서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얘기는 이 P가 어떤 수이면 될까라는 얘기냐면, 이 P가 4로 나눈 나머지가 뭐라고 그럴까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그렇다. 그러니까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 그 다음에 5번째, 그 다음에 9번째 쭉쭉 가는데 한 자리 숫자니까 9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의 Q는 4의 배수일 때이다. 4의 배수로서
4, 8 이렇게 쭉쭉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작은 거 물었으니까 답은 뭐 쉽게 나와요. 9 빼기 4. 자,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현재 1-i죠. 1-i인데 얘가 1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1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얘가 플러스 i가 돼버린 거죠. 이러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즉 p가 또 어떨 때이냐면 4의 배수일 때다. 그래서 4, 8, 12 이렇게 쭉쭉 가거나 그때 q는 4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이다. 따라서 뭐 3, 그 다음에 7 뭐 이렇게 갈 텐데요. 그렇게 갈 텐데 이건 또 한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8 빼기 3으로써 5다. 이때도 오고 이때도 오고 결국 최대값은 5입니다. 이게 한 자릿수니까 이렇게 좀 문제가 다소 좀 간단하게 해결이 됐지만 얼마든지 뭐 20이야 40이야 100이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꿀 수 있으니 수의 분류로서 이러한 두 가지의 가능한 순서성이 있다라고 체크하고 일반화하고 변형 대비까지도 생각해 주세요. 워낙 대중적인 문제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아래로 블록인데 최소값을 물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 치고는요. 왜냐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이 가운데 지점에 대해서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그리고 오른쪽으로 약간 상대적으로 치우치거나 뭐 또 이렇게 되거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이 문제가 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대칭축이 왼쪽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주어진 구간에 들어갔을 때 대칭축이 왼쪽에 치우쳤느냐 오른쪽에 치우쳤느냐를 논할 때 최소값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대값만 바뀌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 문항이라면 최대값에 대한 질문을 했을 텐데 아래로 블록일 때 최소값을 묻거나 위로 블록일 때 최대값을 물었다면 그 문제는 난이도를 높게 낼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지금 대칭축에 해당되는 대칭축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분의 A죠. 이 대칭축이 주어진 구간 왼쪽보다도 멀리 있다면 그때의 최소값은요. 그때의 최소값은 F0이 될 것이고 F0은 F-2죠, 참. F-2가 될 것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7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간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구간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때는 최소값은 대칭축 배석이다. 자, 대칭축 배석이죠. 그러면은, 완전 제곱꼴 형태로서,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에 A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완전 제곱꼴로 바꿀게요. 또 뭐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뭐 쓸 게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칭축이 오른쪽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최소값은 2에서가 됩니다. 2에서가 되면서 3A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이거를 그래프를 이제 뭐 여기다가 그려볼 거예요. 자, 이제 대략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A 값에 따른 최소값을 이제 그려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부터 그려야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A가 마이너스 4일 때 3A 플러스 7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일 때 4, 32 마이너스 5쯤이 될 것이고 직선으로서 이렇게 갔을 거예요. 직선으로 이렇게 갔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마이너스 4, 뭐 그냥 이렇게 둔 거 넣을게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얘가 0이 될 때가 좀 필요했습니다. 계산할 때 얘가 0이 될 때, 그러니까 이 수식이 0이 될 때를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러면은 근이 마이너스 2일 때 나오면서 마이너스 2를 거치면서 이제 대칭축까지 쭉 가줘야 되고, 여기가 2일 때 얼마입니까? 2일 때 4죠. 이렇게 갔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4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됐다. 마이너스 a 플러스 7. 3까지 갔어야 됩니다. 3이 아니라 4까지 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뭐 대칭성에 의해서 0일 때 함수값과 같아야 되니까 여기 3일 거고, 그래서 실제로도 4 집어넣으면 3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죠. 이게 최소값의 그래프입니다. 최소값의 그래프. 뭐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한다면 최소값은 대칭축에 관한 함수다. 최소값은 대칭축에 관한 함수로서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 변하는 함수이다. 그런 최소값이 0이 되도록이라고 질문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7이었고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2였나요? 그래서 합이 5였다. 합이 5였다. 적절한 문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4차식을 3차식으로 나누었다. 그럴 때 목과 나머지에 대한 정보를 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나머지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대한 정보까지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질문이 아니라 이게 세 번째 정보죠. 세 번째 정보이고, 여기서 a는 음의 정수이다. 정수를 물었네요. 정수.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텐데, 일단은 보여지는 대로 써봅시다. 보여지는 대로. 자, 보여지는 대로 한번 써보면, 이러한 4차식을 3차식으로 나눴다.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를 x 플러스 a로 나눴고 나머지가 3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다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파악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 식은, 이 다항식은 x 플러스 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구나. 이 정보를 써야죠. 항등식이니까 나누는 거 식이 0이 되는 녀석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넣어줘 봤어요.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빼기, 여기 최고차항계수 상수항을 보니 1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 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고차항계수로 상수항을 나눴을 때 약수 중에서 근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근데 뭐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 뭐 의심되는 거라고는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예상대로 0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항등 변형을 하죠. 이거를 항등 변형을 해서 이제 a 플러스 1로 나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이 식이 나와야 되니까는 일단 이 a 3승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3승이 없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2a 3승,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a 제곱.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이너스 a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a고 상수항 봤더니 이렇게 되어야겠구나. 자, a가 마이너스 1 위에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0이 되는 a가 있었다고 합시다. 만약에 여기가 0이 되는 a가 존재한다 라면, 지금 a로 묶고 그러니까 2a라고 합시다. 뭐 2a 그 다음에 a 제곱 빼기 a 플러스 1. 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1이니까 1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성립되는 a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게 됐어요. 일단 a는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 식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식은 일단 이 식에서 여기가 지금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죠. x 마이너스 1인데 ax를 뭐로 나눈다고 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눴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눴고,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2니까 그럼 저는 이제 여기다가
2x-b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는 천천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식이 어떤 수식인가? x세제곱에 x제곱에 2x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등식이어야 하니 얘가 나오려면 이쪽에는 이 x가 있어야 되고 이 x 삼승이 없죠. 그러면은 2x 세제곱, 그럼 여긴 2를 이렇게 줍니다. 이제 남는 게 무엇인가 봅시다. 이제 남는 게 무엇인가 보면은 마이너스 x 2차 항을 보면요. 2차 항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인데 그럼 플러스 5x 제곱 이래야지 똑같죠. 그 다음에 1차 계수로 보면 여긴 x인데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럼 그냥 x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플러스 4입니다. 빼기 3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나머지였던 것인데 이 나머지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아까 전에 x 빼기 1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5x 그리고 마이너스 4x면은 플러스 6이 되어 x 나오겠죠. 그리고 빼기 6 그러면 플러스 3 나머지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이다. 됐네요. 이거 나머지 완성됐습니다. 이제 나머지도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라지 AX인가요? 여기가 라지 AX 했던 거죠. 여기 라지 AX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지 AX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뭐 굳이 건들 필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의 마지막 답을 하면 됩니다. 질문의 답은 A3가 무엇이냐? A3면은 여긴 7, 여기는 8이고요. 그 다음에 R2인가요? R2는 16, 19가 되겠네요. 2 곱하기 2, 2, 5, 10, 16, 19. 그래서 얘를 더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75인가요? 75 이렇게 되네요. 이게 마지막 문항 같은데요. gx 2차식인데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6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핵심은 이쪽이고요. 이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지금 x제곱이라고 한 다음에 x제곱을 한다면 gx를 x-4로 나눠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자 여기를 최고점 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3x제곱에 px 플러스 q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얘를 뭐로 나눌 겁니까? x-4로 나눌 거죠. 그럼 x-4로 나누고 최고점 개수가 3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자 여기는 나머지 여기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차라리 여기를 p라고 쓴 다음에 어찌되었든 이 식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6이다. 이렇게 쓰는 게 변수가 하나라도 적죠. 그러니까 이 표현보다는 얘를 활용했다면 이 표현이 좀 더 낫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니까 3x제곱에 4x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x제곱에 4x. 자, 3x제곱에 4x가 있고, 자, 항등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ax제곱에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찰을 딱 해보면 좌우가 똑같은 식이어야 되는데 이쪽에 지금 x제곱이 있죠. 근데 여기는 인수가 x밖에 없습니다. x밖에 없어요. 따라서 일단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0이다. 0이다. 그렇게 해서 x를 빼라 라는 거죠. 얘도 x 빼고 얘도 x 빼고 그러면 x 3x 플러스 4 또 x 빼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이제 누구와 누가 같으면 됩니까? 이 식과 이 식이 동일하면 됩니다. 둘이 동일하면 돼요. 동일하면 되니까 그냥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대입을 할 수도 있고 한 거죠. 자, 이쪽부터 한번 잡아서 이쪽으로 당겨 보면 전개를 해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전개를 해보면은 어차피 3x제곱은 똑같다. 어차피 똑같다 이러지 말고 3x제곱에 그 다음에 x계수가 마이너스 p 빼기 12 그리고 상수항은 4p 플러스 16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빨간색 녀석은 3ax네요. 3ax 그러면 3ax a 1이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3x제곱에 3b 플러스 4 그리고 4b인데 동일해야 합니다. 지금 P가 이거 P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저는 여기서 P를 없앨 방법을 생각하죠. P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P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P 대신에 B-4라고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마이너스 P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가 3B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4B B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 B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죠. 2A 그 다음에 빼기 B 플러스 C.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맨 처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gx를 두지 않고 이렇게 둔 이유는 얘를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저하고 똑같은 식인데 이건 x제곱이 있다. 그럼 여기도 x가 하나를 내놔야 되니까 상수항은 있지 않겠구나. 그런 다음에 남은 항들을 비교하면 되겠다. 모든 x라는 말 자체는 항등식이니까 뭐 가장 기본은 개수 비교겠죠. 얘한테 있는 x 개수는 얘한테 있는 x 개수와 동일하다. 뭐 그런 방식으로요. 그런 방식으로 푸는 항등식 문제였습니다.